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파수는 90.7MHz,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입니다. 저희는 DJ 3학년 손요한, 2학년 주상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진행될 거고요. 30분씩 총 4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하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이게 다 이상기후 현상이 아닐까요? 이러다 몇 년쯤 지나면 진짜 봄과 가을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전하기를 바라며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잔잔하니 좋네요. 이제부터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코너는 44년 전통의 인천교육 1번지 9월중학교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44년 전통 저희 9월중학교를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9월중학교 김서빈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자랑을 해주신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9월중학교 김서빈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9월중학교 자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자랑, 인천교육 1번지 9월중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고 싶은 교장 김서빈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방송부 학생들이 경인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1981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21,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 있는 명문중학교입니다. 2025학년도 5월 현재 32학급 1,015명의 학생들과 80여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의 첫 번째는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꿈과 길 펼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세 번째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학생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은 민주적인 학교 경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9월중학교는 좋은 학교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활동을 살펴보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입니다. 이를 통한 시쓰기 활동과 시와 그리기 대회, 명심 보관 및 명언을 통한 인성교육, 도서부가 주관하여 주 1회 교내 방송 책날개 낭독회, 독서기록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태권도부와 테니스부가 있는데 모두 전국대회 금메달을 수상하는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스타 축구팀이 매일 아침 7시부터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각종 스포츠클럽 활동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밴드부 자율동아리, 수학 자율동아리, 로봇 자율동아리, 프로그래머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적성을 찾고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의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실, 상담실, 보건실에는 다정한 선생님들이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구석구석 게시판에는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매월 수학 퀴즈 이벤트 문제, 월별 암송시, 명심보감, 암송 명언 등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의 가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면 스스로 떳떳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든 일도 헤쳐나가고 행복하게 견디며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는 주파수 90.7MHz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의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요한씨, 방금 듣고 온 내 귀에 달달한 캔디를 우리 9월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부르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글쎄요. 아마도 백지영 씨 부분은 음악 선생님이신 김현주 선생님이 부르면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옥태현 씨 부분을 맡겠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바꿔 9월 중학교에 대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요? 네, 우리 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이번 퀴즈의 정답은 숫자인데요. 상진 씨는 정답을 알고 계세요? 힌트가 아까 소개해드린 일부 제목에 나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부 코너가 무엇인지 듣지 못한 분들께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부터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11년, 2번 22년, 3번 33년, 4번 44년. 그럼 여러분들이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혹시 상진 씨는 수학 주관식 문제 풀 때 도저히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찍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숫자를 잘 찍어서 쓰시나요? 0? 아니면 1? 아니면 1과 2분의 1의 1? 네, 저는 1과 2분의 1로 찍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9월 중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라는 퀴즈를 내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44년이었습니다. 44년이나요? 와, 정말 오래되었네요. 역시 명문중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의 명문중인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1부였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찾아뵐게요. 잠깐, 혹시 요한씨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QWER이 해결해준대요. 정말요? QWER의 고민 중독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파수 90.7MHz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F의 DJ 손요한, DJ 주상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부로 돌아왔는데요. 2부 첫 곡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들었고요. 1부에서는 44년 전통의 인천교육 1번지 9월 중학교라는 제목으로 저희 9월 중학교를 소개하고 퀴즈까지 냈었는데요. 퀴즈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나요? 네, 아마도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9월 중학교 급식 메뉴 논쟁하기입니다. 9월 중학교 급식 메뉴 논쟁이요?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9월 중학교 정도면 급식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9월 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베트남 쌀국수인데요. 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9월 중 급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9월 중 급식 메뉴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노래가 참 분위기를 띄워주네요. 노래 듣기 전에 9월 중 급식 중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급식 메뉴가 뭔지 물으셨죠? 네, 이제는 말해주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9월 중 급식 메뉴는 칼국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두 메뉴가 다 면 종류네요. 그리고 두 개 다 급식에 자주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칼국수와 베트남 쌀국수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논쟁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말로 겨루는 것이라면 제가 좀 하거든요. 그럼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그럼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칼국수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칼국수는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국물이 하얗고 진한 일반 칼국수와 국물이 빨갛고 얼큰한 얼큰이 칼국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큰이 칼국수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면같이 맵고 짜지도 않고 면도 일반 국수면보다 더 두꺼워서 식감도 쫄깃하고 좋거든요. 또 칼국수에는 바지락을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 이유로 칼국수를 선택하신 거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칼국수는 여행 가서 먹는 거라고 했어요. 칼국수와 여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주파수는 90.7MHz. 여러분은 9월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 듣기 전에 칼국수에 대한 옹호의 말을 들었으니 저도 질 수 없죠. 제가 베트남 쌀국수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베트남 쌀국수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 일반 쌀국수와 약간 빨갛고 레몬 맛이 나는 분포후에라는 쌀국수 종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쌀국수 중에서 최고의 쌀국수는 개인적으로 하얀 색깔의 일반 쌀국수, 베트남어로 포라는 쌀국수가 제일 맛있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포의 장점은 다른 쌀국수들과 다르게 자극적인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또 쌀국수의 가장 큰 장점은 토핑같이 다른 음식들을 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양파절임 등을 올려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 쌀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 오시죠. 네, 지금까지 칼국수와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랑을 했었는데요. 혹시 요한 씨는 제 설명을 듣고 칼국수가 더 좋아지셨나요? 네, 사실은 상진 씨 설명을 듣고 생각이 조금 변한 것 같네요. 그러면 상진 씨도 제 설명을 듣고 쌀국수가 더 좋아졌나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칼국수와 베트남 쌀국수 모두 둘 다 아주 맛있고 좋은 급식 메뉴인 것으로 정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2부 9월 중학교 급식 논쟁을 마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파수 90.7MHz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의 DJ 손요한, DJ 주상진입니다. 3부의 첫 곡으로는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들었습니다. 이 곡이 매우 유명하죠? 그래요? 왜요? 혹시 상진 씨 농구 만화 슬램덩크 알아요? 네, 저 그 만화 아주 잘 알죠. 방금 우리가 들은 곡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이 바로 슬램덩크의 주제가거든요. 그랬군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몰랐어요. 어쨌든 2부에서는 9월 중학교 급식 논쟁, 9월 중학교에서 자주 나오고 맛있는 급식 메뉴 칼국수와 베트남 쌀국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었는데 결론은 둘 다 맛있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칼국수와 베트남 쌀국수 중에 무엇이 더 맛있었나요? 이미 9월 중학교 급식 논쟁의 결과에서도 밝혀졌죠? 두 음식 다 매우 맛있습니다. 네, 어쨌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의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 듣고 나서 3부 코너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3부에서 준비한 코너는 뭔가요? 바로 야구 대 농구 자유토론입니다. 오, 기대되네요. 느낌상 야구와 농구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 씨는 야구와 농구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스포츠 하면 무조건 야구죠. 요즘 야구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럼 상진 씨는요? 저는 농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스테판 커리를 좋아해요. 요한 씨는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세요? 저는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팀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 팀 응원가 군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를 듣겠습니다. 네. 정말로 웅장한 응원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냐 농구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란 말이죠. 이게 여유로운 스포츠입니다. 농구는 쉴 새 없이 계속 뛰어다니고 발소리가 너무 들려요. 무엇보다
골이 몇 초 만에 한 번씩 터집니다. 야구는 앉아서 맥주나 치킨이나 여러 간식거리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선수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는 그 맛이 있어요. 야구장 안 가봤으면 말도 마요. 또 시즌 중간중간, 경기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이벤트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요. 올스타전 이벤트라고 프로야구 시즌 중반에 열리는 특별한 경기로 각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약 한두 명씩 나와서 자체전,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올스타전 중간중간에 유명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해주기도 해요. 어때요, 상진씨? 야구 재밌겠죠? 오,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경기 말의 마무리 투수와 타자의 진검승부가 가장 재밌어요. 잠깐만요, 요한 씨. 요한 씨네 집에서 야구장이 가깝나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신호등을 3번만 건너면 바로 야구장인걸요. 그래요? 그럼 신호등이라고 말 나온 김에 이무진의 신호등 들어볼게요. 노래 끝나고 나서 저의 농구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노래가 좋네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왜 야구가 아니라 농구인지를 말씀드릴 차례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상진씨가 청취자분들께 농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있잖아요. 한시도 쉴 수 없는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몇 초 만에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서 단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2m가 넘고 100kg가 넘는 거구의 선수들이 과격하게 몸싸움을 해서 매우 흥분됩니다. 그리고 버저비터 골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매력도 있답니다. 버저비터는 슈팅한 공이 날아가는 도중 쿼터가 종료되고 그 뒤에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요한씨? 농구도 재밌겠죠? 네. 설명을 듣다 보니 농구도 재밌는 스포츠란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씨, 그러면 야구와 농구 모두 재밌는 스포츠라고 정할까요?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맞아요. 그러면 펀의 위얼 영을 들으면서 3부를 마칠게요. 4부에서 만나요. 노래가 좋네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왜 야구가 아니라 농구인지를 말씀드릴 차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상진씨가 청취자분들께 농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농구는 있잖아요. 재밌는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몇 초 만에 골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서 단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2m가 넘고 100kg가 넘는 거구의 선수들이 과격하게 몸싸움을 해서 매우 흥분됩니다. 그리고 버저비터 골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매력도 있답니다. 버저비터는 슈팅한 공이 날아가는 도중 쿼터가 종료되고 그 뒤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요한씨? 농구도 들어보니 재밌겠죠? 네, 설명을 듣다 보니 농구도 재밌는 스포츠란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씨, 그러면 야구와 농구 모두 재밌는 스포츠라고 정할까요?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맞아요. 그러면 펀의 위얼 영을 들으면서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파수 90.7MHz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의 DJ 손요한, DJ 주상진입니다. 4부 첫 곡으로는 BTS의 Fake Love를 들었고요. 3부에서는 농구와 야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약하면 야구의 장점은 느긋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할 수 있고, 시즌과 경기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농구의 장점은 몇 초마다 한 번씩 골이 들어가므로 1초도 한눈 팔 시간이 없어서 짜릿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고, 또 2m가 넘고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거구의 선수들이 몸싸움을 함으로 흥미진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마지막 부인 4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4부에서는 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18년으로 시간여행을 할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여자아이들의 라타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의 라타타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가 2018년으로 시간여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8년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 시작해 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곡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요? 네, 이 곡은 멜론 차트에서 7월 한 달 동안 일간 순위와 주간 순위, 그리고 월간 순위까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어떻게 일간, 주간, 월간 순위를 다 1위를 할 수가 있지? 그러게요.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2018년 음악사에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새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래가 박력감 있고 파워풀하네요. 요한 씨, 저도 2018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하나 아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그럼 저도 2018년에 유행했던 노래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곡이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입니다. 와, 이 곡은 너무 유명해서 거의 모든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무려 6주 동안 멜론 차트에서 일간, 주간 순위를 1위를 차지하고 2달 동안 월간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보다 더 대단한 기록인데요. 그러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를 들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K-팝이 정말 많이 유행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노래가 가장 좋나요? 여러분은 2018년도에 무슨 노래와 함께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좋은 곡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18년 히트곡 중 하나인 멜로망스의 선물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라디오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목소리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방송 진행에 큰 기여를 한 2학년 민중근 PD와 1학년 권성욱 작가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민중근 PD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한 경험이 앞으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이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한 결과여서 더욱 뿌듯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이 방송의 원고를 쓴 1학년 권성욱 작가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중학교 1학년 7반 반장이자 1학년 작가를 맡고 있는 권성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에 나와서 감회가 새롭고, 이 방송이 나중에 제가 성장하기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벌써 2025년의 반절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남은 반절의 시간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도 조심하세요. 9월 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끝곡으로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준비했고요. 9월 중학교가 오래오래 번창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DJ 손요한, 주상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